어제 여전번에 이어서 그 부자와 당뇨병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얘기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요사이 그 당뇨를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포민 1000단위를 아침 저녁으로 2개 먹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다음에 인슐린을 14단위를 맞습니다. 한 번. 그렇게 된 것은 그것도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뇨가 낫다기보다 당뇨 저 생각은 당뇨가 진행을 하고는 있죠. 그런데 특이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의 친구들한테 몇십 년 전부터 이 처방을 부자를 심거나 이래서 친구들한테 나가서 아마 수십 명 정도 준 사람은 다 뭐 몇백 명 정도 되겠지만 주변에서 한 수십 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 처방이라기보다 당뇨의 당뇨를 이용한 부자를 이용한 그런 처방을 사용해서 대다수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저를 담당하는 의사분도 저를 한 10년 이상 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가 당뇨 관리가 잘 된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공복 혈당이 100 전후되고 항상 그 헤모글로빈 수치인가 그것이 7 전후가 됩니다. 떨어질 때는 6.5 이렇게 됐다가 올라갈 때는 7.3 하고 그 7 전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과연 이게 당뇨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거를 월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좀 신경을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 부자를 오랫동안 길러보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자를 거의 많이 다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사천부자. 사천부자 1005 그러니까 사천이라는 뜻이죠. 에코니톰 카무첼린가 하고 그 다음에 저가 지금 네팔 부자라고 하는 건 네팔 건 아닙니다. 저 에코니톰 네펠러스예요, 학명이. 근데 주로 유럽에서 시베리아 서부 지역, 러시아, 아한데까지 자랄 수 있는 유럽 부자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서 저가 통칭해서 가끔 네팔리스 네팔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 네팔 부자가 기르기가 더 한결 쉽고 그 다음에 저 경우에 약성이 관리하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양도 많습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꽃도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그런 무슨 병충해도 없고 워낙 강하고 독한 식물이라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 부자는 아주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이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인이시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저의 경험이나 지식을 혹시 오용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를 보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몇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지고도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부자를 온대지방 북부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특히 일본의 아이누족이라든가 북해도에 있는, 또는 시베리아에 있는 여러 가지 몽골리안 계통의 그런 술록을 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알래스카 건너편에 있는 야쿠츠크는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 있고요. 축치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이 독을 사냥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큰 곰을 잡는다든가, 또 맹수를 잡게 되면, 곰 같은 거는 예전에 총기가 없었을 때 잡기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이 같은 걸 미끼로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곰에다가 화살에 부자를 끓여서 액기스를 뒤에 발라가지고 쏘게 되면 체내에 부자 농도가 강한 부자 액이 들어가서 사망에 이른다고 그래요. 약효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멀리 가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니까 사냥에 효과가 없죠. 그랬고, 또 축치 같은 경우엔 고래 같은 경우를 바다에 나가서 작살 끝에 그것을 붙여가지고 커다란 고래를 잡았다고 합니다. 고래 같은 게 예전에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다수의 식용을 할 수 있는 큰 식용으로서의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사냥 대상이었겠죠. 제가 여기서 미국 친구들이 화살로 사슴을 사냥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독이 강했어요. 그러면 만일 그런 사냥 대상물이 부자의 독이 퍼진 상태로 그거를 먹을 수 있느냐 얘기했더니, 옛 기록에 보면 부자가 소위 생물의 몸 안에 들어와서 독이 퍼지면 생물이 사망한 경우에 독성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100%는 제가 실험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사슴인 경우에 복부에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된 경우에 그게 온몸으로 퍼져 있을 텐데, 사슴 고기는 먹어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공공에게 이게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 기록에 보게 되면 이런 증세를 믿고서 사람을 살인이라고 하겠죠. 독살하는 경우도 왕왕 있곤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해부를 해도 법적으로 원인을 독이 없어지기 때문에 출처를 찾기 어렵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히 밝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예. 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 긍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한약 관계 책을 보게 되면 올리 거한, 그러니까 몸을 덮이는
몸을 덮이는 성분이 제일 강한 그런 약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기력이 쇠하거나 또는 수족 냉증이 있거나 몸이 차갑거나 갑자기 냉증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자를 잘 쓰는 그런 한의사가 아주 명이었습니다. 중국에도 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 동양에도 다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 거한 리 그러니까 내부를 따뜻하게 하고 갈 것자는 아닌데 한을 찬 것을 가게 한다 없앤다 이런 약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걸 보게 되면 특히 왕들 중에 부자를 여러분 부자를 뭐 사약에 썼다 그러는데 부자를 사약에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부자 권랑 맹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아마 구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왕 중에서 우리 임금 중에서 부자를 약으로 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있던 분이 영조나 명종 같은 분인데 명종도 몸이 많이 허해서 평생 잔병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영조인 경우에는 몸이 안 좋고 계속 몸 전체가 아마 기능저하가 돼서 소화 관계가 문제가 있었지만 83세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임금 중에 하나였는데 주로 부자 가미탕 부자를 많이 사용해서 몸을 보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이 부자가 보통 한약에서 신장이 그러니까 신기가 허해서 나이가 들면 이제 아마 몸의 에너지가 기라는 게 신장에서 나온다고 동양 한약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장에서 그러니까 콩팥에서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변 보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도 역시 부자를 꾸준히 먹기 이전에 한 60 초반이 되니까 단백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빈뇨 현상. 자다가 여러분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느라고 잠을 제대로 숙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부자를 계속 꾸준히 복용하니까 그런 증세가 많이 완화되더니 요새는 그저 한 번 화장실 가느라고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일어나지 않고 숙면을 잘 취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해서 부자가 몸을 덮게 하거나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것은 저는 그게 아마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오늘은 이제 부자에 관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세한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